수급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다시 조금 팔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많이 살 때 어떤 것들 샀는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멘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혜수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상승 안착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수급 3,200억 원은 들어왔는데 지금 양시장에서 양 기관이 좀 매도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으로 보셨을 때 키맨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저는 아침에 오늘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방은 지지된 겁니까? 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랑 외국인 이제 순매수 동향이랑 보여드리면서 네. 이제 850과 860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극히 낮아 보이고 하방은 다졌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또 힘을 줘도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그림을 업데이트해서 왔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도부터 해서 바로 어제까지죠. 바로 어제까지 코스닥 지수랑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네.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작년에도 한 지수가 한 10%씩 빠졌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예. 근데 그리고 빠지고 난 다음에 다 지수가 다시 반등을 아주 강하게 다 했었거든요. 5번 다. 근데 그 반등의 시작은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한 구간부터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 16일과 2월 25일 날 제가 외국인들이 2,800억, 3,400억 매수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850과 860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까 좀 용기를 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어제 드디어 이제 코스닥에서 3,283억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3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면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신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860선 저 전저점을 깨는 이러한 위험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당분간은 이제 지수가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박스권,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바닥은 좀 다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은 확인했지만 추가적으로 시원한 상승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코스닥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코스피는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를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가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으로도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도 특별히 우리가 몰랐던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악재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수급이 어제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좀 쏠렸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주저했던 기관들이 처음으로 이제 어제 의미 있게 매수를 했던 날이기 때문에 네. 어제 샀던 업종과 어제 샀던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미 있는 종목들이었지만 오늘은 좀 유심히 봐주시면 더 의미가 있었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업종별로 매수 강도 상위를 한번 표를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을 가장 많이 어제 편입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IT 관련 주들을 전반적으로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을 막상 하니까 이제 기술주들한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어제 기관 외국인들 업종의 강한 또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PCB 업종이 지금 또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네. 대덕전자 지금 VI 걸리면서 심텍도 지금 4%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종목 살펴봤고요. 또 사실 코스피에서 60% 비중이 외국인의 수급 비중 60%가 SK 하이닉스였거든요. 반도체 업황 이제 좀 개선되는 겁니까? 네, 반도체 쪽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TC라든지 ISC,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이고요. 노란색은 2차 전지, 소재, 장비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CB 기판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지금 주황색들이 여전히 색칠이 많죠. 이것들은 이제 같은 반도체 섹터로 동시에 어제 순매수가 많이 돌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 솔브레인, 원익 QNC까지 골고루 들어오고요. 노란색인 2차 전지 소재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정리를 한번 하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2차전지 소재 장비 쪽이 어제 매수 강도 가장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온 업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뭐 PNT라든지 원익 PNE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어제 하이닉스가 2,51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마이크론한테 긍정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진이 좀 일어났죠. 네. 그 반사익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숫자가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 SPG라는 종목은 숫자가 있는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내는데 시총이 2,800억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는 SPG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로봇 하면은 삼성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게 에브리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SPG라는 종목이 또 포착이 됐군요. 잠시 후에 종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멘터리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잠시 키맨한테 다녀올 텐데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환상적인 댓글을 봤습니다.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멘, 주식시장에서는 키맨. 저희 이해수 앵커하고 같이 있는 키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앵커 받아주세요. 너무 재밌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상승 종목 제가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대덕전자, 뭐 PCB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지금 뭐 어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에도 PCB 관련 업체가 올라왔었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대덕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100% 급증이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 올라오긴 했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2020년 7월 대비해서 심택이 360%나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PCB 업체 추가 상승 얼마나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준비해 오는 게 그 섹터 테마 종목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가 매일 이제 전일 시가총액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방금도 이제 업데이트를 바로 했습니다. PCB 기판 회사들이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표를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그 표를 지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가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질 때는 적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지금 거의 뭐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쪽이 확실히 주도주 섹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제가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눠 놓은 건데요. 코리아 서키트가 아직은 4.3배고요. 심텍도 5.5배, 이수페타시도 한 6배 정도 이렇게 완전히 낮네요.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은 낮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이익이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밸류에이션은 계속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셧다운이 된 거죠. 많은 대만의 이제 이 PCB 업체들이 생산을 중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막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많은 이제 회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주문을 빨리 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상국에 있는 많은 PCB 기판 회사들은 주로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는 그러한 모멘텀까지 지금은 같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하나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워낙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증설과 관련된 물량들에 대한 또 피크아웃 이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항상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고 가다가 하반기 피크아웃 우려가 나올 때 그때 매도 시점을 잡고 지금 들어가도 좋겠네요. 네, 지금은 뭐 올라가는 부분을 같이 편성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PCB 관련 업체들 좀 짚어봤고요. 또 하나 좀 지켜볼 만한 것이 2차 전지 관련주인 것 같아요. 어제 네네. 또 매수기관 강도 상위 종목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좀 헷갈리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좀 공매도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밑단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타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여전히 니켈 가격은 좀 꺾였다고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뭐 시가총액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이제 가려면 어쨌든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오히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위주로 수익률 랠리를 할 수 있거든요. 게임을 벌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럼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핵심은 니켈 가격들입니다. 네. 니켈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니켈 가격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 한 이틀 동안은 다시 급락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한테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제가 이제 또 준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또 거기 가신다면서요? 2차 전지 배터리 행사요. 네, 오늘 또 방송 끝나자마자 행사 갔다가 바쁘세요. 네, 다음 주에 혹시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기다리겠습니다. 네. 소재 장비들 중에서 이제 많이 산 종들을 보면 종목들을 보면 원익 P&E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1.3%를 어제 샀더라고요. 그리고 소재주 중에서는 LNF, 에코프로 BM, 그리고 장비주 중에서 PNT 뭐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어제 기관 투자가들은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소재 하나, 장비 하나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소재주 쪽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비쌉니다. 그러네요. 뭐 거의 70배, 50배, 뭐 이런 40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증설을 얼마나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소재에서는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사실 같은데. 밸류로 평가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첨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첨보가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전해질 첨가제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 업체들한테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증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계획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 2021년도 3,800만 톤 그리고 올해 4,500, 내년도가 거의 엄청 1만 4천 톤까지 증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캐파 증설이 첨보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은 이제 장비주 쪽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장비주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비주들의 수주 이제 모멘텀의 차트를 하나 그려 가지고 왔는데. 원익 P&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익 P&E는 이 충방전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다 만들고 나면 이게 충전 방전을 하면서 성능을 제대로 내는지 검사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원익 P&E는 하고 있고 최근에 수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회사는 이제 충전 또 그 시스템, 급속 충전 시스템, 완성 충전 시스템, 충전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돼야지만 우리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주요 거점 지역으로 많이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익 P&E는 이 부분도 영향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PCB 관련주에서 짚어봤습니다. 키멘터리 시간이었습니다.